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19년은 QS30과 시작합니다. 인피니티가 새로 선보인 컴팩트 SUV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죠. 인피니티가 새로 선보인 컴팩트 SUV QX30 과연 어떤 차인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둔 채로 뒤로 앉았습니다. 컴팩트 SUV죠.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똑바른 자세를 취하면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딱 들어가는 공간이 남습니다. 1열 시트의 뒤를 많이 파놔서요, 좁은 가운데에서도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 위로는 빠듯하죠. 똑바로 앉으니까 거의 다 을락말락 하는 정도고요. 주먹 하나는 힘들고 손바닥 하나가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뒷공간이 좁지만 좋은 가운데에서도 어떤 최대한의 효율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은 완전히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 정도로 남겨놓고 열리고요. 원버튼으로 열고 닫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뭔가 걸리면 다시 내려가고요. 밝은 계열의 가죽과 블랙 검정색 스웨이드 가죽으로 지붕은 덮었고요. 시트는 아주 밝은 계열의 가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할까요? 약간의 그 모노톤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계열의 가죽을 사용을 해서 실내를 좀 더 환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작은 차지만 이렇게 밝은 톤의 실내를 유지하면서 좁은 가운데에서도 좀 더 넓게 환하게 실내를 연출하고 있는 거죠. 선루프가 아주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넓은 선루프를 설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운전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이 넓은 선루프를 통해서 차창 밖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가 이 암레스트 안에 이제 마련되어 있죠. 컵홀더 별도의 수납 공간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도 트렁크에서 열 수 있는 이 스키스루가 있는데요. 헤드레스트의 이런 연결구가 스키스루의 효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서로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헤드레스트 올리면 되겠죠. 올리면은 다시 룸미러에서 헤드레스트가 걸리는 부작용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자, 이렇게 6대 4로 분할해서 접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센터 터널은 높게 솟아 있습니다.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는데요.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솟아오르는 부분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앉았을 때 이런 정도 약간 높게 앉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옆에 앉을 때는 좀 툭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뒷좌석 가운데 앉을 때 약간 떠 있는 듯한, 그리고 센터 터널 사이로 다리를 벌려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을 위한 공조 송풍구 되어 있고, 그 아래 12V 전원구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배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마저 시승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돌려봅니다. 하나, 둘. 스티어링으로 2.8회전 하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시프트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이고요. 그 아래 보면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와 방향지 시등 조절 레버가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자, 계기판은 이런 정도의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오디오 혹은 보조 기능, 어시스턴트 현황, 어시스턴트 이런 정도 기능들 보여주고요. 음성 명령. 음성 프롬프트를 중단하고 말하기 스위치를 눌러 바로 명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말씀하시거나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오디오 명령을 말씀하시거나 표시된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 오디오. 재생 중 블루투스 오디오. 음성 프롬프트를 중단하고 말하기 스위치를 눌러 바로 명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끝내시겠습니까? 예.
음성 인식 종료 중입니다. FM 97.3, FM 97.3, 다시 말씀하십시오. FM 라디오. 재생 중 F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FM 정도 인식을 하고요. 정확하게 주파수 인식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을 듯 한데요. 이 정도의 음성 인식만이라도 운전 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죠. 자, 8인치, 6인치, 7인치, 7인치 정도 될까요? 센터페시아에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로터리식 레버 스위치가 변속 레버 아래에 들어와 있고요. 홈을 누르면 이런 정도 정보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이 되네요. 자, 재미있는 것은 크루즈 컨트롤 조절 레버, 그리고 변속 레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시동 버튼까지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당히 친숙한 모양입니다. 분명 인피니티인데 말이죠. 벤츠 같은 느낌을 받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도어 트림에 있는 전동 시트 조절 레버,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 조절 레버, 여기 보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버튼, 변속 레버, 뭐 이런 부분들이 벤츠와 이런 그 부품 공유를 통해서 상당히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긴 하지만 인피니티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모니터 매립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국산 아틀란 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죽으로 덧댄 대시보드는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를 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환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이런 그 잡동사니들 수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암레스트를 겸하고 있죠.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들어와 있습니다.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차량의 주변 모든 부분을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차의 앞뒤 좌우를 모두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 럼버 서포트, 시트의 등받이에 럼버 서포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센터페시아를 보면 이렇게 오디오 부분, 공조 스위치 부분, 그리고 비상등, 오토 스탑, 열선 시트, 공조 스위치, 공조 버튼, 그리고 두 개의 USB 포트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각각 USB 포트 하나씩을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의 주행 모드를 이렇게 에코, 스포츠, 매뉴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어떤 그 움직이는 동적인 느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입니다. 딱 운전석에 앉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이렇게 차체의 높이가 높다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마치 세단을 움직이는 듯한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단인데 조금 높은 듯한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닌 듯 하고요. 그렇다고 뭐 움직이는데 아주 저항감을 크게 느낄 만큼 무거운 건 아니지만 가벼운 핸들에 익숙해진 소비자라고 한다면 핸들이 제법 조금 무겁다? 라고 느끼실 듯도 합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와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죠. 엔진과 변속기 2.0 가솔린 터보 엔진의 7단 DCT 조합인데요. 더블 클러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소형 컴팩트 SUV죠. GLA와 역시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11마력이고요. 35.7kgm의 토크는 1200rpm서부터 4000rpm까지 고르게 터집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서부터 움직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터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텔리전스 크루즈 컨트롤, 인피니티는 ICC라고 크루즈 컨트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레버를 통해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몇 단계로 이렇게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없습니다. 차선 유지 경고 시스템만 있을 뿐이고요. 차로 유지 보조 조향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도의 ADAS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정속 주행을 하는 정도다라는 얘기죠. 차선을 넘을 때 경고도 그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ADAS 시스템은 뭐 굳이 ADAS 시스템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하고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컴팩트 SUV만큼 차급에 비해서 본다면 그렇게 없다고 해서 단점으로 지적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질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아틀란 지도를 사용을 하고 있죠.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내비게이션에서도 보이긴 하는데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돌출이 아니라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일단 그 대시보드, 안전을 위한 대시보드 디자인의 정석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창 바깥에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듯 하고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MVH 대측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시속 90km에서 함께 달리는 차들의 적당한 소음이 창밖에서 안으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보다는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주 약간의 바람 소리, 그리고 자잘한 노면 소리,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서 잔잔하게 실내로 파고 들고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10km만 올려보죠.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단에 물려서 1600이고요. 자, 수동변속으로 갑니다.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까지 떨어지네요. 3단 5300, 400까지 떨어집니다. 5400에서 1500rpm, 1500에서 5400rpm 구간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혹은 좀 더 경제적인 운전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시프트 다운을 하면 적절한 기어 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네요. 지금 4단인데 시프트 5단으로 시프트업을 해라, 변속을 해라 라는 안내가 뜨는 겁니다. 자, 5단으로 가면 5단으로 가다가 다시 6단으로 올려라 라는 거고요. 6단으로 가면 다시 7단으로 올려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집중을 하면 움직이는 동안 계기판의 안내에 따라서 차를 조작하면 좀 더 적절하게 차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를 보실까요? 이렇게 에코, 스포츠,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90km 정속 주행으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조용한 최고급 세단 수준의 정숙감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소음을 함께 안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특히 노면 상태가 좀 안 좋은 곳에서는 소리가 와글와글하는 소리가 좀 더 커지죠. 증폭되는 그런 느낌이 큽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리면서 바람 소리가 따라서 커지고 있죠. 그렇게 고속은 아닌데요. 바람 소리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SUV죠. 운전석에서 느낌이 세단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차체의 높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속일 수는 없는 거죠. 1515mm에 이르는 차체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다, 어떤 그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속에서의 풍절음, 커지는 바람 소리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마저 킥다운 버튼을 넘어서 꾹 밟으면 속도 차체 가속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제법 고속
고속에 이르기까지 강한 힘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이는데요. 가속은 거침이 없네요. 역시 인피니티가 어떤 그 인피니티의 특징 두 가지, 브랜드 컬러 두 가지,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과 강한 퍼포먼스를 인피니티 컬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피니티의 특징일 텐데요. 일단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유감없이 가문의 혈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한 힘, 즐거운 운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름다운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 바로 인피니티가 지향하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속에서 고속에 이르기까지 중저속, 고속, 거의 모든 구간에서 아주 강한 탄력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고속에 이르러서도 가속감이 죽지를 않습니다. 강한 가속감이 끝까지 유지되면서 어떤 그 강한 퍼포먼스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후륜으로 최대 50%까지 구동력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속 주행 혹은 코너링 중에도 구동력의 흔들림이 없이 구동력의 변화를 줘서 어떤 네 바퀴가 안정적인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받쳐주고 있는 거죠. 보다 안정감 있게 이런 코너를 돌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빠른 속도를 노릴 수도 있게 되고요. 약간路面이 불안정한 곳에서도 차체가 균형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그런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속에서의 제동 역시 차체를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이 18인치 타이어와 사륜구동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크지 않은 차체를, 컴팩트한 차체를 잘 안정감 있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체가 고속에서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결코 고속주행에서는 작은 차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그런 불리한 점들을 서스펜션과 타이어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절히 보완을 하면서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잘 달려주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조향에도 차체가 잘 버텨줍니다. 길이가 짧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조향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안정한 자세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안정감이 높다라는 얘기죠. 자, 고속 코너 한번 보시죠. 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턴. 대단합니다. 잘 도는데요. 야, 사륜구동 시스템과 단단한 서스펜션 그리고 아주 그립이 좋은 타이어의 힘, 성능을 바탕으로 고속 코너링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고속 코너링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새도 없이 재미있게 코너링을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아쉬운 MVH 대책, 극한적인 속도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는 아주 거침없는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차급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도 높게 평가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QX30 인피니티 라인업의 엔트리 모델이죠. 엔트리 SUV입니다. QX6070으로 라인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아래급에 해당하는 컴팩트 SUV죠. 엔트리급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게 역시 211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치고 나는 가속감, 약 1400kg의 가벼운 차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힘의 효율, 힘의 밸런스, 힘과 무게의 밸런스 측면에서는 좀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MVH 대책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해준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4,810만원짜리 프로 어시스트 상위 트림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현장감 있는 소리를
들려주죠. 10개의 스피커 그리고 서브우퍼 시스템, 트렁크에 우퍼 스피커까지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웅장한 현장감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느슨했던 긴장감이 딱 팽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도 좀 더 살아오고요. 코너를 좀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자, 코너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서요 살짝 피해 왔습니다. 잘 따라 나와 주고요. 재미있습니다. 역시 차체가 높이가 있어서 약간 기우는 맛은 있는데 물렁거리는 느낌이 아니어서요.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단단히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코너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런 코너링 성능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과속방지턱 한번 넘어가 보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넘어갔더니 수축 이완할 때 좀 거칠게 퉁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엔진 스톱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졌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려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좀 1m도 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다시 시동이 꺼지는 것 느낄 수 있죠. 제 시동의 느낌은 살짝 이제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죠. 전체적으로 엔진 스톱 시스템의 느낌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또 인피니티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QX30도 인피니티 특유의 어떤 그 디자인 DNA들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더블 아치 그릴이라든가요, 사람의 눈을 닮은 헤드램프, 그리고 특히 측면에서 봤을 때 C필러의 어떤 그 역으로 들어와 있는 초승달 모양의 어떤 C필러 라인, 지붕에 은색 루프레일을 달아놔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 더불어서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도 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뒷모습에서 보이는 인피니티 레터링, 그리고 좌우에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범퍼 하단부에 2개의 배기구, 이런 부분들 보는 즐거움만으로도 인피니티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내가 지금 인피니티를 타는 건가 벤츠를 타는 건가 헷갈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부품 공유를 하는데요, 눈에 익은 벤츠의 부품들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램프 스위치, 그리고 계기판, 스티어링 휠의 이런 버튼들, 패들 시프트, 비상등, 이런 버튼들, 변속 레버에 이르기까지요, 모두 벤츠의 부품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피니티 고유의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 잠깐 이게 벤츠지 해도 좋을 정도로 눈에 걸리는 많은 부분들이 벤츠의 그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유도 좋고 원가 절감도 좋지만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 혹은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부품 공유를 한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의 및 안전장비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인피니티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고객들의 요구 수준에 넘치게 편의 장비들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대 수준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최소한도로라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차로 이탈 유지 장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조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겨우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해주는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상위 트림에 제한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래 트림에는, 에센스 트림에는 그나마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적어도 어떤 인피니티라는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고 프리미엄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에 최소한도로는 맞춰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편의 및 안전장비 측면에서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초반에서부터 아주 강한 가속감을 보여주는데요, 거침없는 가속감은 역시 인피니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성능에 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인피니티의 고집을 역시 이 차 QX30에서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차체 안정감이 워낙 뛰어나서요, 고속에서도 그렇게 빠르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체감 속도가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올리게 되는 거고요. SUV, 컴팩트 SUV답지 않게 의외로 고속에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여기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교대역, 2호선 교대역까지 돌아가면서 연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54km, 55km 정도가 될 텐데요. 주행 모드는 에코로 놓고 자유로와 행주대교에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타고요.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교대역으로 향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작동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80에 맞췄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리터당 10.4km입니다. 2.0 가솔린의 터보를 적용한 엔진이죠. 여기에 7단 DCT 더블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211마력의 힘을 내고요. 연비는 10.4km/L를 보이는 겁니다. 출발해서 약 5분 동안 3km를 움직였고요. 평균속도 40, 연비는 8.6L/100km, 283, 약 한 12-13km/L 정도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겠죠. 무리하지 않고 경제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이 차 연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로니까 이제 90까지 속도는 올려도 괜찮겠습니다. 차분하게 속도에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달리면서 연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7.8L/100km, 또 100km km/L로 하면 좋을 텐데요. 자유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제 행주대교를 넘어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탈 텐데요. 연비 6.2L/100km 나왔습니다. 약 14 정도 되겠죠. 14km/L, 14 전후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약 15, 16km/L 정도의 연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흘러왔고요. 정속주행으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연비 테스트를 하는 의도는 경제운전을 좀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연비를 만나볼 수 있다는 걸 제시해 줌으로써 일반 소비자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운전을 할 때 좀 더 어떤 기름을 많이 쓰는 운전보다는 기름을 적게 쓰는 운전, 친환경적인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는 테스트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동 중입니다. 이수교 방향으로 빠져나갈 타이밍입니다. 아주 중간에 아주 잠깐 막힌 구간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교통흐름, 막힘이 없는 교통흐름을 보여서 연비가 아주 잘 나온 듯 합니다. 지금 6.4L/100km니까 약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교대역 내거리에서 신호대기를 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 통과해야 돼서 내거리 지나서 연비 기록 다시 체크를 합니다. 6.6L/100km 나왔습니다. 약 15.2로 km/L, 약 15.1, 반올림하면 15.2 정도의 연비인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0.4, 뭐 거의 5km 가까이 연비가 더 나온 거죠. 운전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연비를 확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운전, 연비운전의 중요성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연비운전하자, 경제운전하자, 기름값 아끼자, 연비는 운전자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비 테스트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름다운 고성능, 인피니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눈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능에 대한 집착, 역시 이 차 QX30에서도 여지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작은 컴팩트 SUV이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능을 고집하고 있어서
극한적인 속도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질긴 힘, 고성능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빠른 속도에서도 흔들림이 덜한 작은 차체지만 상당히 안정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어떤 그 사륜구동 시스템, 서스펜션, 타이어의 조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센셜이 4,360만원, 프로 어시스트는 4,81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5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BMW X3, 벤츠 GLA, 그리고 볼보 XC40 정도가 이 차의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지만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은 컴팩트 SUV 인피니티 QX30이었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